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121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음봉이 좀 나왔어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로 다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다음 달에 뭐 관세라든가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매수세를 좀 약화시키고 작은 매매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오늘 대표적인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봉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빨리 하루빨리 12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벤트, 이게 상당히 이번 한 주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뭐 휴전에 뭐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볼 건데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 요인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900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다시피 금융,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뭐 얘네들은 요즘에 짠 것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만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주식을 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앞두고 이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특히 기관의 매도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공매도가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지난번에 3조 거의 한 5천억 이상 매도 포지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3월 달에 없애고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 2조 원 정도, 현재 2조 1천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 앞으로 시장은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내가 주식을 많이 파니까 이거에 따른 해칭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선물은 해칭은 이제 매도할 때 매도 해칭을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할 때. 요거는 매도에 따른 해칭이라기보다는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선물 시장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인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현재 결정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50일 만에 14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작년에 1486원 정도 했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거든요. 뭐 잠깐 올랐다 빠졌으니까 평균 잡아도 1475원 정도가 고점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지금 1470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엔화를 보면 엔화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 고점 대비 거의 160엔 찍고 157엔에서 떨어져서 지금 150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는 달러 약세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원래 일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국내 요인이 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내국인의 그 해외 투자 증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 또 이번에 또 중국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사가지고 또
난동을 쳤는데 중국 증시가 좀 최근에 또 빠지죠? 예. 우리나라 증시가 가면 또 빠져요. 미국으로 많이 가고.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단타치고 여기서도 단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별로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떨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선거법 2심 선고가 한 오후 2시 정도에 오후 2시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내일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결론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 큰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27일 이번엔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도 있고, 뭔 소리냐, 4월 달까지 늘어지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거예요. 이래저래 아직까지 헌재가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는 좀 우려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정서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집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움직임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어제 장 끝나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0억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짧지만 한 5% 정도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계회사 기술 수출한 이미노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401의 임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1402로 2로 임상을 진행하겠다. 이것 따른 지연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지, 결국에는 1402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올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효능이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계열 내에 최고의 치료제가 됐다. 베스트 인 클래스의 치료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도 있고,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주 32억을 취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독자적으로 일본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데, 요거는 이번에 나온 임상 결과 가지고 1401로 일본에 품목 허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노반트는 아니야, 훨씬 더 좋은 1402로 내가 이 바닥을 제패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1401의 임상 가지고 일본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거고, 1402는 이미노반트는 끝까지 개발해서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순수익을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고, 어제 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아무튼 한올바이오 파마는 상당히 저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인데 제가 뭐라고 비율을 드렸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요즘에 한 30억에서 50억 하죠. 30억에서 뭐 아무래도 비싼 데 가면 4, 50억도 해요. 30억 잡고 30억짜리를 얼마에 산다고요? 3억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3억에 사서 몇 년 있으면 30억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한올바이오 파마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레이브스 병도 있고 관절염 치료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임상으로 데이터로 발견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미국에서는 62달러 최고 62달러의 그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어요. 지금 뭐 19달러에서 20달러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배, 뭐 52달러, 58달러 높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나온 것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왜 이러냐면 연기금을 비롯한 위탁한 자산운용사 애들이 못 기다립니다. 얘네 기관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롱텀을 못해요. 그러니까 팔고 또 모멘텀 있으면 사고,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개인들은 뭐 사서 좀 물려놔도 되고, 물려놔도 되고, 갖고 있으면 어차피 임상 데이터 좋으면 올라갈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가 10배 넘게 올라갔다고. 자, 셀트리온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2만 원에서 4만 원 왔다 갔다. 여기다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뭐 회계 부정이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몇 년간 엄청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세요. 3만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까지 1년이나 3년 만에 나타나고 있죠.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이거 보면 바이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임상 데이터만 나오면 베스트 인 클래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이거보다 훨씬 올라가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다. 3만 원이고 4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셀트리온 보세요. 3만 원이 중요합니까? 4만 원이 중요합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4만 원에 사서 물렸어요. 3만 원에 사서 물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시밀러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10배 하잖아요. 여기서 3만 원 했던 4만 원 했던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여기 보시면. 뭐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맨날 4만 원 갔다가 3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게 이제 터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시꺼멓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인다. 아까 셀트리온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가격이 이거 변동성 커다. 4만 원 갔다 3만 원 갔다 뭐 분식회계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를 지금 한놀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주식이고 이 회사의 그 임상 데이터 이런 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투자는 임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왔고 140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되면은 시장도 점점 커지고 어떻게 돼요? 이 한 약품이 개발이 되면 이거에 따른 적응증이 많이 된다라고 이 1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키트루다처럼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멈출까요? 1조 5천억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 뭐 15조, 20조만 가도 10배인데.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좀 뭐 아니면 돈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임상 데이터를 알고 그거에 따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 결국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장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가 변동은 이거는 기관들의 매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네들은 특성상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 회사의 성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임원들한테 주겠대잖아요.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텀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상의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순차적으로 좀 슈팅 나오면 정리해가지고 덜 오르는 거 가고 또 이게 슈팅 나오면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거 하고 이런 거 몇 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 길게 볼게요. 한 5년 정도, 5년 안에 최소 10배에서 한 20배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리로 가잖아요. 복리로 이게. 복리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최소 10배, 많게는 한 20배 넘게, 많게는 한 30배도 나오는데 이론상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 뭐합니까? 요거 10년, 20년 해봐야
적자인 거 아시잖아요. 예. 이 회사를 믿으십시오. 예. 경쟁사 대비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워렌 버핏이 이제 일본에다가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을 배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좀 되게 실패하고 있고 지배 구조에 또 함정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밸류업이 1년 지났는데 거의 코스피는 좀 떨어져 있고, 버핏이 투자하고 니케이는 30%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증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활성화돼야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도 잘 꺾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물론 이제 고령화도 있고 저출산도 문제가 있지만 중산층이 없어요. 워낙 그냥 부동산 값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투자하고 빚으로 투자했으니 이거를 쓸 수 있는 소비가 없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잖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집주인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S&P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고평가라긴 그렇고 꾸준한 이렇게 복리 효과로 올라갔다 라는 건데, 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 주식, 무역 주식인데 주로 이제 자원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미터머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전범 기업도 있는데, 아무튼 지분은 이렇게 계속 처음에 5%씩 2020년에 매매했지만 지금 뭡니까? 헬기는커녕 9%, 10% 안짝까지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세요.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2020년에 사가지고 2024년까지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5년 다 돼가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자금이 좀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려면 뭔가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겠죠. 상법 개정안을 됐든 뭐 자본시장 개범법을 뭐 개정을 하든지. 이번에 뭐 많이 당연히 보시죠. LS도 그렇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부산중공업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법적으로 좀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저는 엄청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상법을 보면 이사들이 주주의 충실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배 주주만 우선한다 하는 방식도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주주들을, 그러니까 지배주주, 대주주만 위한 그 판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기업의 대주주가 해야 된다. 임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증시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 중산층이 두껍게 되려면, 자, 부동산에, 실물자산에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가지고 사는 문화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증시가 우상향하면 절대 부동산에다가 연끌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차라리 연끌을 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이런 구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여기 뭐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1, 2년에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5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보고 장기 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3천, 4천, 5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올 걸로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 94년 이후에 30년 동안 연평균 9% 성장을 했답니다. 엄청난 거죠. 복리로 9%씩 올라가면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돈이 엄청나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죽으면 다시 자산의 90% 이상을 S&P에다가 담아라. 나머지 10%는 미국의 국채를 사라라고 하고 했잖아요. 그죠? 자, 미국 가구의 보유한 자산 중에서 증시에 투자된 자산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해갖고 3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이게 빨리 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서
주식 투자를 좀 장기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슨 테마주, 관련주 막 이런 것들 움직이는 참, 냄비 근성. 이번에 뭐 미국 가 가지고도 그렇게, 무슨 AI 관련주에 몰빵을 해 가지고, 그네들의 그 자산운용사들의 CEO한테 조금 "이상한 민족이다."라는 욕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그럴 때 몰빵해 가지고 신용 뭐 해서 그냥 미수 풀로 쳐 가지고, 아니면 뭐 아니면 더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투자인데, 그 회사의 그 성장성을 분석해서 이 성장에 자기가 같이 몸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 내가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주식으로 수혜를 받는 요런 조건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기업이 꽤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그런 시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산운용사들이나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단타 치는 것밖에. 테마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테마주 매매는 해봤지만 장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기금도 1년 가지고 맨날 평가하는데 어떻게 장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식시장이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는 장세가 나와야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중산층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도 보시면 이래요. 주식이 보통. 중간중간에 위기는 있었죠. 그죠? 중간중간에 뭐 위기는 있었는데, 여기 뭐 IT 버블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우상향 하잖아요.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런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2008년도에 요때죠? 요때부터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남들은 20배 올라갈 때 우리나라 3배 올랐습니다. 3배. 그러니까 지금도 2600, 뭐 3000 이 정도가 아니라 5000에서 10,000포인트 이런 정도의 빅 사이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적인 투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유입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3천이 아닌 4천, 5천, 10,000포인트 넘어가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걸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있을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가 상당히 변곡점이 심해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곧 지나가고요. 결국에는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3천을 넘어가는 이렇게 큰 모습이 나오는 증시가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